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어떻게 오판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두 나라 정부의 평가조차도 국내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서 한국과 공유하기로 약속한 중요한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KF 개발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동영상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비밀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고급 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초기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어 이 타입의 전투기의 실제 능력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보라매라고 불리는 KF-21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갖춘 다음 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으며 그저 일반적인 비행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와 시험으로 KF-21은 뚜렷한 모서리 디자인으로 외관이 꽤 강한 편이지만 최대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부 스텔스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투 장비를 외부에 전부 부착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스텔스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KF-21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중국 항공기들이 해외에서 비행 중 참혹한 사고를 당한 정황으로 볼 때 중국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의 방송인 CCTV는 미국이 스텔스 기술을 공유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스텔스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갔음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투기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로 사용되는 엡실론 생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 KF-21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신 및 정보통신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성공 시 대한민국은 이 비밀 소재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급 산업 분야에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엡실론 생산 기술의 개발은 스텔스 비행기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스텔스 비행기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매우 높았는데 스텔스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도료와 소재를 다시 바르고 씌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운영 효율이 향상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KF-21은 모든 초기 예상을 능가하며 대한민국은 비밀 접근 기술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스텔스 비행기 및 다양한 고급 기술 분야의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기술 개발 국가를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 접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입증되었습니다. 2023년 연세대학교의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다중 스펙트럼 스텔스 재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군용 비행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KF-21 전투기는 이 스텔스 재료를 사용하여 최초의 성능 테스트를 거칠 것입니다. KF-21 6세대 버전의 전투기는 조립 단계를 완료한 후 이번 달 중순에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한국의 유명한 노르페인트 회사의 고급 은폐 재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노르페인트 회사는 국내 항공산업에서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로 군에서 은폐 재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KF-21 블록 3 기본형의 전투기를 완성하여 내부 환경을 갖춘 완전한 은폐형 전투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노르페인트 회사는 군사 연구를 기반으로 은폐 재료 개발 및 시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F4 팬텀 전투기에 은폐 재료를 적용하여 속도와 은폐 기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KF-21 블록 5는 스텔스 페인트를 사용하여 예상대로 시험 비행을 마치고 KF-21 블록 6은 F4 팬텀의 은폐 재료 효과를 시험하며 은폐 성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현대적인 전투기 개발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무기들과 이 분야의 발전을 자랑하지만 실제 품질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대등하다고 주장했지만 내부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20 전투기의 몸체 크기로 인해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원거리 유도 미사일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를 시험한 국가들도 이러한 기체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2018년 중국의 K8호 훈련기 시위를 실시했을 때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기술 문제를 겪었지만 중국은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지 않았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미디어도 중국이 무기를 판매한 뒤에는 고장 시에도 유지보수와 수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 개발도상국들이 무기를 구매하고도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예산 낭비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어진 상태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진하면서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무기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분야연구소도 중국의 무기 신뢰도가 감소하면 군사시장에서의 입지가 피할 수 없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국방기술을 단순히 현금화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개발 중인 국가들이 갈라져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무기에 대해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국이 KF-21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파이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의 기술은 여전히 매우 높은 보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신 탄도미사일인 누리호의 성공은 전문가들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큐브셋의 위치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몇몇 어려움이 있었지만 큐브셋의 위치를 궤도에 정확하게 넣는 성공률은 이전 발사 때와 비교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큐브셋의 작은 크기로 인해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큐브셋의 크기는 10x10cm이며 무게는 약 1.33kg이며 안테나를 펼치면 총 길이가 5.2m가 되며 이는 한국의 다음 큐브셋의 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의 로켓 발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큐브셋을 궤도에 넣는 것은 이전에 없던 작업이라고 공유하며 이 새로운 로켓 발사 방법의 성공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로켓의 큐브셋 임무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천문대에 따르면 관측기관은 큐브셋의 존재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날씨 관측 임무에서도 3개의 큐브셋만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큐브셋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궤도에 넣는 것은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발사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와 임무 수행 단계에서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입니다. 이는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국제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전투 무기 생산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도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놀라운 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새로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